안녕하세요, 사운드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만든 스피커 중에 6.5인치 투웨이 스피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리뷰할 때마다 사용했던 스피커인데요. 소리는 괜찮지만 워낙 마감이 허접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스피커 자작은 7년 전부터 해왔고, 처음에는 카오디오 스피커가 남는 게 있어서 한번 도전해 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더군요. 스피커 자작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고요. 네, 그만큼 한 번 시작하면 중독성이 강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만든 스피커는 6.9인치 JBL 3웨이 스피커가 남는 게 있어서 길쭉한 형태로 만들어 제작을 했는데요. 워낙 유닛 자체가 잘 만들어진 제품이고 카오디오가 상당히 내구성도 뛰어나서 소리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JBL 특유의 묵직하게 빵빵 때려주는 저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요. 물론 이제 공간 문제로 지금은 정리했지만,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오늘 보여드릴 스피커는 6.5인치 투웨이 스피커입니다. 네, 자작은 선택의 연속이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선택은 우퍼 사이즈의 선택입니다. 스피커 크기는 우퍼가 결정하죠. 네, 개인적으로 4인치부터 12인치까지 여러 개의 스피커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사실 요즘에는 자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 하는 거는 아니고 못 만들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집에 놓아둘 공간이 없고, 네, 두 번째는 집에서 톱밥이 날리는 거를 가족들이 싫어해서 못 만들고 있고요. 네, 사실 요즘에는 톱질을 안 해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다 커팅해서 집으로 보내주고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본드만 붙이면 되니까요. 예전엔 톱질까지 제가 했었는데요. 뭐 언젠가는 다시 시작을 하겠죠. 네, 사이즈 얘기를 계속 해볼까요? 스피커를 만들려면 사이즈를 제일 먼저 정해야 되는데요. 먼저 4인치는 데스크파이로 딱 좋고, 5인치는 데스크파이로도 괜찮고 조그만 방에서 혼자 듣기에도 딱 좋습니다. 6.5인치는 데스크파일은 좀 부담스럽지만 방에서 혼자 듣기에는 좋고 거실에서 듣기에도 좋은 사이즈입니다. 네, 그래서 6.5인치 스피커가 많은 것 같습니다. 5인치 이하는 아무래도 좀 저음이 부족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고음 중심이라고 하면 6.5인치는 저음과 중고음의 밸런스가 딱 좋아서 전체적으로도 음중심이 올라가지 않고 무게 중심이 딱 잡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러면 8인치나 10인치가 더 좋지 않을까요? 8인치 이상부터는 2웨이보다는 3웨이로 고민하셔야 되고, 이때부터는 층간 소음에 대한 철저한 대응도 하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보고 싶지 않은 아래층 사시는 분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네, 층간 소음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스피커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6.5인치 투웨이 스피커고요. 네, 사이즈는 가로 22cm, 세로 28cm, 높이 36cm입니다. 허용 입력은 100W 정도이고요. 주파수 응답은 40Hz에서 20kHz 정도이고,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3.2K 정도이고요. 저음 반사형의 후면 덕트형입니다. 인클로저는 MDF 15mm 사용했고요. 마감은 수성 페인트 칠하고 시트지로 옆면을 붙였습니다. 네, 유닛은 우퍼는 데이턴 오디오의 클래식 시리즈 방자형 6.5인치 8호음입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는 역시 데이턴 오디오의 클래식 시리즈 실크덤 트위터 방자형 8호음을 사용했습니다. 네, 방자형은 원래 마그네틱 실드라고 해서 스피커의 자성에 다른 제품, 그러니까 TV 같은 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판으로 쌓아준 거죠. 둘 다 방자형이 들어갔는데요. 뭐 의도한 건 아니고요. 잘못 주문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방자형이 더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나중에 비교를 해보니까 소리가 더 무게감 있는 소리가 나옵니다. 자작을 위한 유니트를 파는 곳은 여러 군데 있죠. 중저가의 실용적인 제품을 많이 파는 곳은 잘 아시는 미국의 파츠 익스프레스라고 있는데요. 80년대부터 유니트를 생산하고 노하우가 많은 곳이라서, 그리고 또 가격이 합리적이라서 주로 저는 이곳에서 구입을 합니다.
뭐 그 외에 유럽산 스캔스픽 같은 고가의 스피커도 파는 곳이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에도 사운드 포 땡이라고 여러 유니트를 파는 것도 있죠. 결국 유니트는 중저가의 미국 데이턴 오디오 거지만 둘 다 베스트셀러 유닛이고 기본에 아주 충실한 유닛이라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더 위의 등급으로는 디자이너 시리즈가 있고 더 최상급에는 또 레퍼런스 시리즈가 있는데요. 제가 사용한 클래식 시리즈도 기본기가 훌륭하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써봐서 알지만 역시 많이 팔리는 게 이유가 있더군요. 네, 그 다음에 목재는 MDF를 사용했고요. 제가 스피커 종류별 특성 알아보기 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시 MDF를 따라올 재료는 없습니다. 다만 이 스피커는 두께가 15mm를 사용했는데요. 보통 18mm 이상을 쓰는데 오히려 이 6.5인치 스피커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피커를 전면 배풀에 그대로 구멍만 만들고 고정을 했는데요. 누가 물으시더군요. 고정하는 턱을 왜 깎지 않았냐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기성품은 유닛의 턱을 고정하기 위해서 골을 파고 고정을 하죠. 그렇게 해야 유닛에서 나오는 음파가 턱에 걸리지 않고 회절 간섭을 줄여주니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집에서 턱을 깎는 건 쉽지 않죠. 트리머로 깎아야 되는데 톱밥이 그래서 그냥 장착했지만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게 강하게 고정을 하고 유닛과 배풀 표면이 틈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스피커를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이고요. 공기가 새나가지 않게 꼼꼼하게 본드를 바릅니다. 둘째는 튼튼해야 한다입니다. 사람이 앉아도 부서지지 않게 아주 흰 배분을 잘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인클로저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내부를 보시면 흡음재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흡음재는 여러 가지 사용해 봤지만 계란판 스펀지가 최고입니다. 다만 제작 후에 어느 정도로 집어넣을지는 소리 튜닝을 하면서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엔 옆면, 윗면, 아랫면 다 발라 주었는데요. 너무 소리가 답답하고 무겁게 나와서 옆면만 발랐습니다. 이제 네트워크를 보시면 네트워크는 처음에 기성품을 썼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넣었고요. 비싼 기성품보다 오히려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부품도 파츠에서 주문한 제품이고요. 버터워스 1차 회로입니다. 보기 심플하죠. 부품 두 개로 딱 끝났으니까요. 코일 하나, 그 다음에 콘덴서 하나. 부품보다 중요한 건 유닛의 성격에 맞는 크로스오버 포인트인데요. 그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잘 선택해 주셔야 저음과 고음이 서로 방해되지 않고 잘 나오게 되겠죠. 크로스오버 주파수 잡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크로스오버가 투웨이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 음성 주파수가 이 크로스오버 대역과 겹치는데요. 투웨이의 크로스오버가 보통 2K에서 3K 사이니까 음성 주파수 대역과 많이 겹치죠. 그 얘기는 사람 목소리가 트위터에서도 나오고 우퍼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이고, 크로스오버를 높게 잡으면 우퍼로 대부분 목소리가 나오니까 저역 중심이 되고요. 크로스오버를 낮게 잡으면 트위터로 사람 목소리가 대부분 나오니까 고역 중심으로 가게 되겠죠. 여러가지 시행착오 끝에 이 스피커는 3.2kHz로 잡았는데 청감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얘기하고 보니까 뭐 딱히 내세울 내용은 없네요. 결국 그냥 기본에 충실하게 만든 스피커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네, 비용은 다 해서 한 25만원 정도 들었고, 체감 효과는 주관적이지만 기성품으로 하면 100만원대 스피커 소리입니다. 좀 심했나요? 사실 100만원 이하의 기성품 스피커도 뜯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유닛도 허접하고 내부 부품도 싼 거 많이 씁니다. 네, 그런 스피커보단 그래도 나름 낫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스피커니까 RTF 차트도 한번 봐야겠죠. 네, 차트가 그리 아름답지는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40Hz부터 20kHz까지 나와주지만 저음은 70Hz서부터 그리고 고역은 17kHz까지 유효한 걸로 보입니다. 저역보단 고역이 약간 더 레벨이 높은 걸로 보이는데요. 꼭 차트가 좋다고 소리가 마음에 드는 건 아니니까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스피커 제작 기간은 한 2주 정도 걸렸고요. 튜닝은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만큼 튜닝이 재밌기도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힘든 작업입니다. 많이 들으신 소리지만 그래도 또 오늘 샘플곡 몇 개 들려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피커 제작 과정별로 자세한 영상과 또 4인치, 5인치, 6.5인치 자작 스피커 사이즈별로 비교해 가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실제 제작하는 과정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사운드 마스터였습니다. 당신을 애처로이 떠나보내고 내가 온 별에선 연락이 온 지 너무 오래되었지. 아무도 찾지 않고 어떤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을 바라